네, 오늘 오랜만에 모인 가족분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이 추석 당일인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겨냥한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논란은 여야의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황이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 결정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영훈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현주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공방이 여야의 고소 고발로까지 번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먼저 고발을 했고 오늘 오전 주진우 의원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고소를 예고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관련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예능 프로그램 나온다는 거는요.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촬영도 문제지만 방영을 반드시 멈추고 미룰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느니 어쩌느니 고발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고마워요. 이것을 저는 공론화하고 싶었는데 저도 법률 전문가로서 강력히 맞대응할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고요. 추석밥상에 온갖 의혹을 올리겠다는 의지는 가상합니다만 국민들의 추석밥상에 불량식품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주진우 의원이 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에 이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엄정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추석 연휴를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예능 촬영이 여야 공방을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는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참 과연 이럴 일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모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정치권이 이제 고소고발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행태가 결국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 어떤 정치적 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추석을 맞아서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이런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는 거 예전에도 있어 왔고 또 이런 것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과연 이제 이런 상황들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들을 볼 때 과연 이게 이제 적절하냐 여부는 한번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시점, 촬영 시점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산 시스템이 불이 난 바로 이제 그 시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아마 2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이 모든 어떤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행정부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그 시간대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좀 적절하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이후에 이 사무를 담당한 한 직원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또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대통령이 어디에 집중하느냐라는 것은 아마 대통령실에 저는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과연 이 시점에 대통령의 어떤 예능 프로 출연인지 아니면 좀 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간을 투여한 게 옳은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또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가면서 고소고발전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소고발로 점철된 현재 상황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또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니까요. 주진우 의원이 이 관련해서 이 대통령 부부 예능 촬영 당시의 재난 상황을 정리한 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살펴보면 촬영장으로 이동 시간 그리고 메이크업 시간까지 감안하면 촬영이 오후 12시쯤 시작됐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국정장 화재 복구율이 5% 미만이고 대통령 현장 방문과 중대본 회의 주제가 없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촬영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인데 야당의 비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과거 이 대통령들도 이 추석을 맞이해서 TV에 출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특히 이번 이 지금 출연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해 캐대음이라고 해서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한류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가위를 맞이해서 대통령 부부가 직접 출연해서 대한민국의 고유한 음식 문화와 그 맛을 전달하는 것은요. 국익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재난 시점에 왜 출연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보면 주진우 의원이 처음에 애초 이야기했던 잃어버린 48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재가 발생한 것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도착하자마자 밤을 새워서 상황을 체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7일 날 밤에 화재가 진압되고 난 뒤에 28일 날 오전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대면 회의를 통해서 이 관계부처에게 신속한 대책 복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어서 예능 촬영에 임했고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오후 5시 반부터는 시도지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사항이 이 지방정부까지 미칠 영향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까지 타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주진우 의원이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대통령의 그 타임 일정을 공개하면서 왜 촬영 일자 시간을 빼버렸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안 가지고 법적 공방으로 가는 거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치의 사법화라는 측면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 공개한 타임라인을 보면 28일 오후 5시 30분, 그러니까 예능 촬영 이후에 이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대통령 주재가 아니라 이 김민석 총리 주재였다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이걸 두고도 결국 화재 대응보다는 예능 녹화를 우선순위로 둔 것 아니냐 이런 비판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국가적인 비상사태라든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도 사실 불사하고 그리고 대응을 좀 더 공세 수위로 높여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명절 연휴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런 국가적인 비상사태 앞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특히 이 원인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정책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생각해내고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관련해서 어떤 국가 위기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사실 집권 여당이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또 참담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해명이 나오고 또 대통령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일정을 공지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지금 정치 공세가 도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법 절차도 진행이 됐지만 그에 앞서서 국민들께서도 다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국가적 재난 상황마저도 정쟁에 이용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 민주당이 먼저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한 건데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으로 옳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명백한 자충수죠.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대응이 모두 다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겁니다. 먼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주진우 의원이 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 의혹을 제기했을 때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밝혀지기를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9월 28일에 그 JTBC 예능을 녹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가 전혀 근거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의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분초 단위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많이 주장했던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무혐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확인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서 왜 어떤 점에서 허위 사실이 아닌지를 상세하게 그 불기소 결정서에서 밝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에게 결국에는 자충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의 최초 문제 제기 이후에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이 허위 사실이다. 잃어버린 48시간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선을 그었죠. 그 이후에 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에서 주요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야당에서는 이 강유정 대변인 잘못한 거 아니냐, 경질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나옵니다.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강 대변인에 대한 이 즉각 경질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민주당이 운영 중인 허위 조작 정보 신고센터, 이 민주파출소라고 하죠. 여기에 제출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사태에 강 대변인의 책임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세월호 7시간 있었잖아요. 그 7시간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했느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의 현재 민주당은 엄청나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대통령의 시간 공개 자체가 조금씩 틀려지면서 이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그때도 많이 일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가 그럼 처음에 드러났으면 대통령의 정확한 시간을 공개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었다고 봐요. 예. 근데 문제는 강유정 대변인이 딱 거기 촬영 시간만 빼버리고 이거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대통령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왜 대통령 일정이 결국은 나중에 김남준 대변인이 별도의 발표할 때까지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 이야기는 뭐고 김남준 대변인 이야기는 뭔가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대통령실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조금씩 말을 다르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이거를 지금 뭐 정치 공세에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역지사지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민주당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뭐 예전에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고 더군다나 정치 공세라고 그러는데 다수결을 이용해서 모든 걸 밀어붙이는 거는 정치 공세가 아니고 그럼 야당이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는 게 정치 공세일까요? 아하. 그럼 여당이 하는 거는 모든 건 아니 야당하고 지금 악수도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런 거는 협조하라 그러고 국가적 상황 협조하라 그러고 야당이 요구하는 거는 전부 다 깔아뭉개고 그러면 야당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과연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야당의 정치 공세하고 협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무조건 다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 행태 속에서는 저는 이런 문제는 또 한편으로 보면 필요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이 대통령 과거 발언도 소환하고 있는데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했던 이 대통령 발언, 그리고 2023년 세울 지방행정정보 시스템과 정부24 민원 서비스의 중단 사태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던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사과하시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거 기본적으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잖아요. 중간에 불리한 거 빼버리잖아요. 필요한 거 넣잖아요. 내용만 바꾸잖아요. 자, 저렇게 이제 정부 책임과 담당자 경질을 중요하게 말했던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처럼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이번 사태 원인과 전말을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저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 또 불안을 겪으시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많은 또 염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선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이 복구 작업에 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꾸만 뭐 잃어버린 48시간 뭐 이런 프레임을 들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번 사태에 앞서서 뭔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취지로 그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라고 민주당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잃어버린 48시간이다 이런 프레임을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윤 정부의 잃어버린 3년이 지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관련돼서 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라고 보이는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나 집권 여당에서 이런 정치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고 이런 모습들은 연휴 중에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초 어제 방영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 출연 예능은 오늘 밤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고려해서 이 방송 일자를 하루 연기한 건데 지금 일각에서는 추모의 시간으로 하루가 충분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불충분하죠. 왜냐하면은 이
방송이 예정됐다고 처음에 발표가 나왔을 때 저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행정전산망 복구를 위해서 전념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유명을 달리한 공무원의 장례조차 끝나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해서 웃는 얼굴을 보이는 것이 맞느냐. 적어도 장례 기간에는 방영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방송사에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길 아니 그래도 지금 복구율이 20% 근방에 머무르고 있는데 적어도 한 일주일은 연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하루를 연기하고 방영을 한다고 해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능을 녹화하게 된 과정을 돌아보면은 결국은 당시에는 복구율이 5%대로 그치고 있었고 언론에서는 월요일부터 대란이 예고된다고 하고 있었고 중대본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예능 출연 자체의 부적절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이 추석 밥상에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연기를 요청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되고 그런 태도가 결여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께서도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관련해서 저는 뭐 이 연기 신청을 한 것은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담당 공무원이 사망을 해서 국가적으로 추모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것이 그러니까 방영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런 조치는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오늘 저녁에 다시 방영을 하기로 방송국에서 결정을 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대통령실이나 권력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연기 일정을 단축시킨 거 아니냐는 그런 뭐 이제 억측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송의 편성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 국민주권 정부라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런 일이 저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그 방송 일정은요 방송국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또 왈가왈부하는 거야말로 또 방송 독립에 대한 침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송국의 그 재량에 따른 결정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대통령실도 모르긴 모르지만 소가리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방송국의 결정을 갖고 지금 민주당과 집권 세력에 대해서 타박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추석 연휴에 정치권에서 공방만 오고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제 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추석 맞이 화합을 도모하는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전직 프로게이머들과 팀을 이뤄서 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보고 오시죠. 저희 나이 때는 명절 때 가가지고 사촌들이랑 스타라고 이런 게 하나의 추억이었죠. 복원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현피 뜨려고 온 건데 근데 종목이 스타인지는 몰랐거든요. 저희 엄마가 나쁜 형들이랑 PC방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준석 의원이 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재석 의원 동생인데 같이 나오네. 인생은 실전이란다 동생아. 재서봐. 자 남은 시간은 40초. 이준석 팀 이준석 승리. 네, 어제 경기는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제안으로 당초엔 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 의원 강성 지지층 반발로 결국 불참을 했습니다. 모 의원은 경기 전에 자신의 SNS에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단일 대우를 이뤄 싸워야 할 때라면서 여러분의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일종의 반성문도 썼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이 게임을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취지는 아마 여야 간에 좀 협치하는 모습을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자 뭐 이런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사실 취지에 맞게 과연 저런 모습으로 뭐 여야의 협치라든지 또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정치인들이 이제 싸우지 않고 협치하는구나라고 믿으실 만한 장면이 연출됐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지지자분들께서도 저런 뭐 취지나 이런 부분과는 별도로 지금이 사실 한가하게 게임할 때냐라고 좀 질타하시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적한 또 개혁의 과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다 완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저렇게 함께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지적이 분명히 당내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모 의원이 또 목소리를 받아들인 차원으로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이벤트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사실 이런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은 사실 이런 개혁이나 또는 이제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자들 또 당원들의 목소리가 매섭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올해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목욕탕에 누가 자꾸 MBC만 틀어놓는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광희 의원이 그거 내가 했다라면서 채널 사수를 놓고 갈등을 벌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여야 의원들이 게임을 한 번 하는 거 놓고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야 보좌관들도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식사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색된 정국이 해결될 기미는 안 보입니다. 근데 한가하게 게임, 저는 이 프레임 자체도 잘못됐다고 봐요. 젊은이들한테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한가하게 게임하는 걸로 보이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기성 정치인들의 생각이에요. 네. 너네들 한가하게 게임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게임은요. 지금 20, 30대의 생활입니다. 생활 속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야 의원들이 게임 한 판도 함께 못할 정도고 또 더군다나 정치인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이런 걸 취소하는 행위. 그 국회의원 왜 합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소신과 어떤 정책 중심을 하고 움직이는데 그 민주당이 국회의원 딱 한 명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170명이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은 게 개별적인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또 이런 거 가지고 정치하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의 정치가 민주당은 그냥 하나 이걸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과 이것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요 국회의원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지금 뭐 개혁이나 검찰 폐지가 다일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살아나가는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 게임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시간에는 생업을 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안 놉니까? 다 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거 한번 국회의원들끼리 한번 하자는 걸 가지고 이걸 무슨 정책으로 해석하는 이런 식이면 저는 국회 이게 정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명씩 대표 나와서 그냥 하면 끝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는 정치라면 사실 정치가 아니죠. 예. 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법원 결정으로 석방이 됐죠. 그런데 후폭풍이 추석 연휴인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이 지난밤에 SNS를 올려서 경찰의 무식함이 끝간대를 모른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냐 10년이냐 이걸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당시에 체포영장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돼서 저도 그 체포영장 별지에 붙어있는 피의 사실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시절에 작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 그리고 올해 3월 23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그 글에 관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추궁을 받으니까 다소 감정적인 답변을 했던 것. 이것이 피의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그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공직선거법 268조 3항의 특례 규정이 있어서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아닌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또 국가공무원법도 65조 2항에 위반되는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82조에 역시 10년의 공소시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10년인 것인데 이번에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도 공소시효가 6개월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를 가정했을 때 6개월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피의 사실의 내용에는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내용상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변호인이 설명하는 것처럼 공소시효 10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공무원이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는 이 공소시효가 10년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땐 그게 이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공소시효가 6개월인지 또는 10년인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결국 이 범죄를 수사해서 기소를 했을 때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공직선거법이라는 죄 자체는 사실 그 범죄의 어떤 주체나 행위 태양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적용 법조가 달라짐에 따라 공소시효가 6개월도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개월이 적용되는 것인지 10년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피의자를 불러서 신속하게 조사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공소시효가 설령 10년이라고 뭐 재판부에서 확인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수사기관은 공소시효가 10년이나 남았으니까 수사를 안 하고 기다려야 하나요? 사실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수사기관은 공소시효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개월이든 10년이든 빠르게 불러서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도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경찰로서는 원칙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 피의 사실 설명하면서 날짜를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리고 올해 3월 23일 이런 시점에는요. 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이 되기 전입니다. 작년에는 심지어 비상계엄 전이고 금년 3월 23일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잡기 전이에요. 그래서 선거 실시 사유도 정해지지 않았고 후보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무원의 지위나 직무와 무관한 어떤 일반적인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경찰 스스로가 본인들이 써놓은 피의사실 보면서 일반적인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에 해당되겠는가 이것을 자문자답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에는 해당될 여지가 애초부터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이것은 10년짜리 공소시효가 걸리는 공무원의 지위나 직무를 남용한 어떤 선거운동이나 정치적립의무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이 법원이 긴급 체포 적법성을 인정을 했지만 현 단계에서 구금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섣불리 추가 신병 확보 조치에 나서진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상 뭔가 뭐 돈을 주고 받았다든지 뭔가 어떤 서로 주장이 좀 다르다든지 팩트 자체가 좀 다퉈봐야 될 여지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안이면 예를 들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어떤 수사, 여러 차례 수사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전 위원장에 대한 지금 이 혐의는 이미 발언이 다 공개가 된 발언이에요. 판단만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발언 자체는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다 한 발언이고 이거에 대한 지금 뭐 상황 자체를 더 이상 빼고 더하고 할 필요가 없는 사안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1차 수사를 했는데 또 수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지금 경찰이 본인들의 어떤 잘못을 또 한 번 덮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끌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시면 돼요. 기소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발언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뭘 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 사안 자체를 저렇게 긴급 체포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지금 두 번째 이제 인용한 그 판사 이야기처럼 이거 자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더군다나 충분히 일단 본인이 수사에 대한 어떤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소환을 이야기를 하고 만약 그때도 정말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직을 그만둔 지 이틀 만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 의도가 없고는 이건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요. 이진숙 전 위원장 논란을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논란과도 연결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당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구태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고존엄 김현지 논란 물타기 위해 이진숙 체포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단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공권력을 남용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아전인수적인 해석이다. 체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까지도 이제 들먹이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법원의 결정을 지금 야권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곡하고 있다. 그 체포적부심 결정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김현지 실장 지키려고 방탄하려고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한 거다 이런 지적입니다. 글쎄요, 경찰이 이번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런 논리가 성립되려고 하면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이런 하명을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의 이 정무 참모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명령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번 이준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해서 정말 이례적으로 구속적 부심도 아닌 체포적 부심에서 지금 인용이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이런저로 상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둘르고 하면서 상당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그 법원이 이 경찰이 아닌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사실 민주당한테는요 상당히 안 좋은 정치적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이진숙 방송위원장 시절에 본인이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논란 자체가 거의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손주를 둘 나이인 60대 그러니까 중반의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수갑까지 채우면서 그리고 또 특히 이 장관급 지위에 해당되는 공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무슨 심정으로 저런 식으로 할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보복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집권 세력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준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 날개를 단 셈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의 유력 후보로 지금 부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극우 여전사로 불렸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가여운 보수 여전사로 바뀌는 그런 효과를 과연 집권 세력이 노렸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경찰의 이 행위와 이 집권 세력의 의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보면 논리적 비약이라는 생각이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군이로 평가가 됐던 것처럼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게 뭐 야당에 주장하는 것처럼 김현지 실장의 문제를 덮개서 했다. 그래서 덮는다고 덮여질까요? 네.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텐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논리적 비약인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 결국 이제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 앞으로 이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문제. 과연 그거에 대한 미래를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여당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즉, 이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의 어떤 인권, 사실은 이제 이 이진숙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변호인도 나오고 기자들도 나오고 뭐 야당도 나서고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시민이 이런 걸 겪었다 그러면 그건 어떨까요? 그냥 모르는 사이에 일반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경찰의 권한이 세지면 세질수록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들을 이제 하나 보여준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당이 뭔가 본인들이 뭔가 힘을 발휘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모든 것들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돌아갈 수 있다는 현실을 파악을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통령실도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그럽니다. 여당의 어떤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 통행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면 사실 국민들의 여론은 급속히 식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이 세다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어떤 전체 여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친명계나 강성파를 중심으로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엄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현지 실장에 대해 감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비서실이 김현지 비서관을 감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을 감쌉니까? 나오라면 나가고 나오지 말라면 안 나가면 되는 것이죠. 유력한 대권 후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전 지금도 도대체 왜 그랬을까?
배후가 없었을까 이런 의심은 있어요, 솔직히. 비정상적인 이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파헤쳐야 되고 진상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방법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네, 김현지 실장 출석에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앞서는 100% 나간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국회가 의결하면 100%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근데 어찌됐든 증인 채택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운영이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가능할까요?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일부 의원들도 뭐 김현지 실장이 뭐 못 나올 이유가 없다, 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뭐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상호 실장의 이야기도 뭐 내용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저는 원론적으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국회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국회에 절차적으로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이 있고 나면 당연히 김현지 실장이 국회에 참석을 해서 또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김현지 실장에 관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런 의혹들이 저는 한순간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는요.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까지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망신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인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1992년 이래로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제1부속실장이라는 자리로 보직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공동대변인이라고 하는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체제를 만들어냈고 앞서 저희가 서두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강유정 대변인과 김남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마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다수당인데 국회가 증인 채택을 해줘야지만 증인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련의 부자연스러운 인사가 결국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한 사람을 국감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권 전체가 똘똘 뭉쳐서 잔인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전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망신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 모든 논란을 끊고 싶으면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이 내가 얼마 전까지 총무비서관이었으니까 조건 없이 국감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고 조건부 100%를 말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0%와 다르지 않다. 국민들께서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 얘기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어제 SNS를 통해서 또다시 친정인 검찰을 겨눴습니다. 뿌린 대로 걷었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 언행 좀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다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드러낸 겁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항명으로 보여질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참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장관이 특정 검사장에 대해서 공개적인 편지를 보내서 좀 언행에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거의 처음 보는 일 같아요. 네. 그만큼 따끔하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지닌 법무부 장관이 동부지검장의 정책 발언, 특히 이제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오적 발언을 한 것 자체는 결국은 이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민정수석 등을 다 겨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상관인 지금 대검 차장이라든지 법무부 차관 전부 다 겨냥해서 오적, 적이라는 게 뭡니까? 도둑이거든요. 네.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거는 검찰들 사회에서 인정할 수도 없고 어떤 조직에도 저는 이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언행을 조심해야 될 텐데 또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자, 지금 동부지검에 제가 알기로 있고 저번에 이 수사와 관련해서 마약 관련된 수사를 지금 배당을 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본인의 수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사에 대한 성과는 대신에 계속 이런 어떤 이 검찰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꽤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뭔가 이제 이런 장관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본인이 장관의 어떤 경고는 무시하겠다는 저는 뜻인데 과연 이걸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할지 한번 주목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